특권뉴스 이성용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산업 패러다임이 기술,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무형자산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와 함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매매나 라이센싱 등 기술 거래와 투자와 담보 등 금융 분야, 현물 투자, M&A, 특례 상장, 기술 탈취 소송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는 경제판사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무형자산 분야의 감정평가와 관련해 2019년 이래 수십여 차례 전국 단위의 강연을 수행하고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모델을 직접 개발한 이상용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최근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감정평가사님은 2015년도에 국내 감정평가사 업계 최초로 무형자산 사업부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부로 발족시키면서 초대 본부장을 역임한 이래 현재까지 그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내 입법기관인 감정평가기준위원회의 위원이시고 서울고법의 법원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미국 감정평가사협회의 멤버십이기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용 안녕하세요. 감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감정평가사는 경제판사다라는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셨어요. 네, 네. 예.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감정평가사는 네. 사회 경제의 다양한 네. 가치평가 분야에서 경제판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네.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네. 자격시험 출제, 네. 평가기준 제정, 국내외 전문교육 연수, 네.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네. 전문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 지난해 6월에 네. 그 국회에서 그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네. 감정평가사 업계 대표로 발제자로 나서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변리사를 비롯한 어떤 그 재화나 서비스 생산자가 네. 가치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 그 최근 변리사회가 네. 생산과 가치 평가를 동시에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네.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하나의 자격 취득으로 변리사도 하고 네. 감정평가사도 하겠다는 네. 극히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네. 정이 필요하다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자격을 각각 취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가 가치평가를 할 경우에 네네.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네.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네. 건설사가 자기가 지은 건물을 직접 평가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네. 각종 부조리로 사회 경제 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네.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생산자에게 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네. 네. 그 뭐 컨퍼런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변리사회가 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변리사회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네. 30시간 과정에 가치평가 감정교육을 이수하면 네. 수료증을 발급하여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평가 무자격자인 변리사에게 네. 불법적 가치평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공인 자격자 단체인 변리사회가 감정평가의 어순을 뒤집어 평가 감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사회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뛰어넘어 고의적, 악의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비통함과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그때 컨퍼런스 이럴 때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네. 그 일부 변리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 예.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일부의 변리사님들이 네. 기업이 의뢰한 특허 등록이 확정되어 네. 등록증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바로 가치평가를 권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원 등록 평가에 일련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는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조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일반 국민, 즉 의뢰인에게 네. 오류 정보를 제공해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임하는 유형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변리사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세청에 세무신고 목적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변리사가 출원 등록 대리한 특허를 네. 변리사가 직접 평가한 후 기장세무사에게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장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무자격자인 변리사가 법정 양식이 아닌 임의의 양식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받지 않고 가치평가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절차 준수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변리사의 유사 감정평가 행위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발명 등의 그 평가 기관이나 네. 기술 평가 기관 이런 그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도 네.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발명 등의 평가 기관 중 일부 특허법인이 네. 대출 컨설팅 조직과 연계되어 네.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를 빌미로 보험계약 체결과 특허 출원 업무, 네. 수주행위를 병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였음에도 발명 등의 평가 기관으로 지정되고 네. 특허청장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특허법인을 발명 등의 평가 기관이나 기술 평가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는 대표적인 이익 충돌 사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에 모든 특허법인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기 특허를 자기가 가치 평가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산하 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변리사가 불법적으로 행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세수 손실과 부당 대출 규모를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어떤 그 공인회계사의 그 가치평가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런 이제 공인회계사 가치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네. 라고도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을까요? 네네. 그 감정평가라는 용어에 있어 네. 감정은 진위, 선악, 적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진이란 진짜 가짜를 말하고 선악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네. 적부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의미합니다. 네. 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2015년 11월 27일 선고됐고요. 사건 번호는 2014-191입니다. 네. 판례는 감정과 평가는 다르다는 이원설의 입장에서 개념적 차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별법에 혼동을 초래하는 감정과 평가의 용어를 판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어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감정평가의 방법은 물건별로
각각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학의 기초를 둔 가격 삼면성,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이론에 입각해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중에 네. 평가 대상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은 수익 방식 중 네.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여 네. 평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지식재산권 감정평가는 재무분석 능력이 핵심입니다. 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 2차 시험에 회계학, 경제학,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을 통해 재무분석 및 가치평가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 업계가 창안한 음. 가치평가 이론과 지식재산권 평가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면서 네. 정작 발명 등의 평가 기관이 지정해서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있어 매우 모순적입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물일가의 법칙. 네네. 예. 그게 무너질 경우에 엄청난 그 예견된 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도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 예. 그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네. 시장에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경우 네.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게 혹시 가치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가 서로 다른 국가 공인 자격자에 의해서 시장에 제시될 경우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할 것이며 네. 주무부처 및 관리체계가 달라서 통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로 인해 전문 자격자 간에 벌어질 소송전은 불보듯 뻔한 것이며 네. 종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으면서 상호 모두 최악의 자격자들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만 평가한다. 이런 인식이 형성이 많이 됐어요. 네네. 예. 그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네. 최근 변리사회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만 평가한다고 설파하고 네.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시기에 감정평가 제도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였기 때문입니다. 네. 1차, 2차, 3차 산업의 시대에는 부동산이 경제의 중요한 생산 요소였으나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감정평가나 뭐 가치평가나 뭐 물론 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러면 그 지식재산권 비롯해서 이제 무형자산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네. 현행 수수료 제도로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권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수수료는 현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수요자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지식재산 산업이 네. 그 비약적으로 성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고 네네.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지식재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네네. 뭐 미래는 뭐 아마 4차 산업 뭐 융복합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오면서 네. 굉장히 성장이 고도화될 것이다 네네. 라는 예측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 지식재산 그 산업에 어떤 그 뭐 전제 조건이나 네. 선행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네네. 그 감정평가사의 모태인 네. 50년 전 공인감정사 시절로 돌아가서 네. 범부처적이며 종합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네.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를 환원하는 것이 네.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획재정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될 경우 부처 이기주의 및 직역 이기주의가 사라질 수 있고 네. 재정의 일괄적 통합적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여 지식재산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으며 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인류 지식재산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차제에 네. 일반 국민들이 용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바 이 해소를 위해 자격의 명칭을 감정평가사에서 공인평가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네.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선진국 같은 경우 그 재무제표에서 그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4차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는 현 시점에 각 그 전문 자격자들이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네. 무형자산 가치평가는 주관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전문 자격자가 각 직역에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변리사가 출원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세무사가 기장하고 회계사가 감사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업의 무형자산 재무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각자 맡은 바 전문 영역에서 네네. 열심히 하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네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이렇게 또 그 인터뷰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뭐 앞으로 또 이게 가치평가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뭐 워낙 또 이렇게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네. 좋은 자리에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식재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